요즘 일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회사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게 다시 처음이 되죠. 졸업을 했는데도 퇴직을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원자라는 이름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력서를 고치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또 하나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떨어졌다는 문자 하나에 괜찮은 척 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음날 또다시 컴퓨터를 켭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기 위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기 위해. 여기는 대한민국 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잡플래닛이라는 곳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잡플래닛이 이제 퇴사했던 사람들이 그 회사의 평가를 남기는 곳이기도 한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은 면접을 갔던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기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10시에 서류 합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면 탈락인 건가요? 네, 그렇죠. 연락이 없으면 보통 탈락이 맞죠. 안타깝지만.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회사, 인력 교체가 빈번한 회사의 특징은 구인 공고 이 스토리를 꼭 봐야 한다. 360일 내내 같은 포지션에 공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이거나 포지션 자체가 이상한 경우다.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신규 충원이 아니라 TO가 발생해서 충원된다는 뜻인데, 기존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해고하고 대체 인력을 안치려는 포지션이거나 단기간 이용해 먹고 해고시키는 방식으로 경영되는 회사이다. 저도 이런 회사를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최악입니다.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올려가지고 바로 대체할 준비를 하는, 정말 기본 상식도 없는 이런 회사죠. 프리랜서나 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로는 채용이 잘 안 되니까 이미 회사 이미지가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져서 뛰어난 인재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은 상황까지 간 거다. 이번에도 프리랜서 재계약을 안 하고 내보내놓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올려놓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보통 좀 다단계 시스템의 회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그린잇이라는 회사네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긴 한데 계속 인원 교체가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30, 연봉 3,200에 올해도 연봉 동결. 집 차 없고 연애도 못하는 중 또래보다 뒤처져 가는 것 같아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남이랑 비교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연봉 4천을 받으면 또 5천 받는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그냥 자신이 현 시점에서 만족을 하시고 계속 자기 발전, 자기 개발 하시면서 만족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탄하기보단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 훨씬 좋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설립일자가 2025년 직원 수 3명에서 5명, 매출 1억도 안 되는 중소기업 면접 보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1차 면접, PT 면접, 임원 면접. 이게 맞습니까? 직무 관련해서 평가는 그렇다 치는데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서 PT 면접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PPT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뭐 어이가 없다면서도 계속 준비는 하시네요. 회사도 공유 오피스, 신축도 아니고 4층짜리 빌라에서 운영하는데 칸막이로 입주한 업체들끼리 구역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무실도 임대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로 이제 거기서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뭉쳐서 많이 일을 하죠. 근데 이걸 꼭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런 회사에서 또 잘 돼서 회사가 대박이 나면 자기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희망적으로 또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회의실도 옥상에 창고식으로 증축한 곳이 회의실이던데 기가 막힙니다. PPT 제출하라고 안 하시는 거구나. 결국엔 포기하셨군요. 2차는 면접 불참한다고 하셨구나.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연봉이 조금 더 높았으면은 그래도 도전할 의지가 생길 텐데 좀 적긴 하네요. 이런 거를 조소 기업이라고 하나 보네요. 5인딸이 조소 주제에 놀고 연병 떠는 곳이 하나 더 있네. 대표가 미친 거 아닌가요? 예, 나름 또 그래도 회사에 기준이 있나 보죠. 작은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저도 작은 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뭐 사장님도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퇴사 후 취업 잘만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다. 다음 주 면접인데 매번 떨어지니 자신도 없고 평점 1점 회사에서도 이기도 해서 이게 맞나 싶다. 이전 회사는 평점도 워라밸도 좋았고 사무직인데도 연봉 4,100 모든 게 평균이었는데 사람, 일, 스트레스가 한 번에 와서 한순간의 감정으로 퇴사를 질렀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좀 불만스럽더라도 내가 나가고 나서 대비책이 있는 상태로 나가는 거랑 그냥 한순간에 감정으로 나가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학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저는 절대 준비 없이 나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후회된다. 이제 곧 퇴사하고 8개월. 아이고, 퇴사 8개월이나 됐었구나. 30살이면 아직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절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도 지금 엄청 많은데 30이면은 뭐 창창한 나이시거든요. 뭐를 준비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전 회사만 곳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최저 주는 곳 들어갈까 두렵다. 그냥 괴로워서 나 같은 있는 사람 있나 주절주절 적어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는 조금 원래 회사 생활이라는 게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에이씨 때려치자 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젊었을 때 나왔다가 후회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누구나 겪는 경험이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음 회사에서는 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한번 갖는 시간으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전혀 발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휴, 다 포기하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무기력해. 8개월쯤 되면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꼭 잘 되실 겁니다. 자기 개발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또 이런 쉬는 타이밍 때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한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꼭 한번 해보십시오. 30살이면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한창인 나이입니다. 약 3개월 전에 중소기업 기술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기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연차 써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곳은 연차 쓰면 월급에서 까더라고요. 예비군을 가려고 공과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회사마다 다른 건 맞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가로 써서 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갔다 오니 대표가 너 연차 3개 써서 월급에서 까는 건데 예비군이라 특별히 안 깠다라고 하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연차 쓴다고 해서 월급에서 까는 회사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녔지만 연차를 썼다고 해서 월급이 까인 적은 없거든요. 여기는 조금 그렇긴 하네요. 12월 5일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월 6일 아침 9시 반에 퇴근했죠. 근데 대표가 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16시간 30분 일했다고 쓰라고 했는데 이 회사 나온 어떤 일인데 16시간이나 일을 하나요? 내가 볼 때는 뭐 어찌됐든 좀 생산 쪽 생산직이신 것 같아요. 여기 중소기업 기술직. 예, 일단은 신중하게 다른 준비를 좀 해보시고 이직을 마음 먹으셨어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다른 대비책을 좀 두시고 천천히 나오시고,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 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프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면 그 회사에서는 절대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가 몸이 망가질 것 같으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 말투가 너무 상스러움. 30대 후반 팀장, 30초, 20 중임, 후임 한 명 이렇게 셋이 팀인데 팀장이 나이 직책 걸맞지 않게 말투가 너무 가볍고 말머리마다 개 맛있다, 개 재밌다. 이런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문제는 20중 후임도 그걸 배웠는지 종종 개 맛있는데요, 개 좋은데요 이러기 시작함. 아우 듣기 싫어서 진짜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아줌마가 왜 저러는지.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투나 이런 게 너무 거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팀장이 뭔가 모욕을 주거나 뭐라고 반말을 짓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어떻게 다 내 입맛에 맞게 상사들이 말하길 바라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일수록 내 편으로 만들어야 회사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할 것 같은 사람이다 하면은 미리 내 편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야 편하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말투 때문에 스트레스 뭐 받고 이런 것들은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한 달 전 면접 본 거 지원자 300명 찍었네. 이젠 기대도 없다. 취업시장 레전드네 진짜. 저도 공감합니다. 잡코리아랑 이런데 취업 지원하다 보면 60명, 70명씩 됩니다. 정말 취업을 위해서 달리시는 사람이 많고 특히나 나이가 많으면 더 들어가기가 어렵긴 합니다. 야, 300명 찍은 데면은 되게 유명한 회사인 것 같네요. 그래도 스펙이 되시니까 이런 곳을 한번 찍으신 것 같아요. 아유, 100대 1 공감합니다. 이런 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커뮤니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또 내일 한번 커뮤니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